정광훈 목사도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지난 총선에 후보를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펀드 모금액이 원래 50억 원이 목표였는데 100억도 넘게 모았어요. 오, 그래요? 많이 모았어요. 근데 다 보전 받을 줄 알았지. 네. 근데 보전 못 받았거든. 이제 빚더미가 올라 있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돼. 거기도 지금 돈의 논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철거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 받아가지고 5만 원씩 나눠줄게. 사람들 누구 데리고 오면 5만 원씩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스 USA 보니까 이번에 저 미국 갈 때 1등석 타고 가셨더만. 지출하는 금액보다 들어오는 금액이 더 커요. 예. 좀 빨리 그 빚도 갚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 돈이 펀드 모금하고 난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주겠다. 3점 몇 프로 이자 붙여서 되돌려주겠다고 했던 돈이거든. 예. 그거 못 돌려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참 서글프게도 이런 돈의 논리가 작동하고 극우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1등석이면은 미국까지 1,000만 원 넘지 않나요?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 넘죠. 1등석이면 되지. 돈 많은 사람인데 그게 걱정이겠습니까? 뭐 신도들한테 그냥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건데. 아니 저기 극우 아스팔트 노인들은 저기서 물밥 먹으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광훈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1등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종교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목사를 추앙하고 그 목사를 통해서 본인이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미국이나 프랑스가 화낼 것 같아요. 저항권이 맨 처음 나온 게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내가 예를 들면 폭정의 정부를 갖다가 갈아엎을 수 있는 건 권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영국 식민지였잖아. 예, 그렇죠. 그다음에 식민지였잖아. 1789년, 1792년도 프랑스 혁명을 할 때 그때는 국민 저항권, 폭정에 맞서는 겁니다. 폭정에 맞서는 국민 저항권은 권리 정도가 아니라 의무라고 얘기해요. 아니 공화정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를 뺏는 자에 맞서서 싸우는 건 권리가 아니야, 의무야라고 얘기한 그 거룩한 정신을 가져와가지고 조배숙이라는 이 주둥이에서 국민 저항권이 나오고 천공, 거기다가 정광훈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 어떤 거냐면 조르조 아감벤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쓴 책이 내전이에요. 내전. 내전이 어떤 거냐면 그 내용 중에 피해 의한 혈족 관계와 시민성 사이에서의 이 식별이 안 되는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게 내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미도 못 알아보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들을 만들어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식별하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마피아가 장악하는 것 같은 그런 거네. 그러면 이 비식별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누구도 둘 중에 하나에 들어서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어느 편을 들거나 아예 빠져버리거나.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서 그래야 안전하지. 그렇죠. 근데 안전하지도 않아요. 어느 편을 안 들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 너 왜 편 안 들어라고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다 술자리에서 너 왜 그 편 안 들어? 너 죽는 거야. 법원 앞에서 나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시민이에요. 그래도 때렸다잖아요. 그 지나가는 중학생한테 너 중국인이냐? 그리고 때린다잖아. 나 기자들 그냥 때리는 거고. 그 비슷한 거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이 아가벤이 한 얘기가 뭐냐면 테러와 내전은 현대 정치의 오히려 일상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이게 매우 위태롭다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정확하게 트럼프가 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똘마니 정치인들과 여기에 가장 상부에 있는 순회인, 소위 수괴인 윤석열과 그 내란 집단들이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트럼프랑 비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푸틴이랑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런 정치 유튜브에서 지금 조르주 아감벤까지 나와가지고 논하는 거는 굉장히 품격이 높은 품격이 높은 이야기. 아니 그리고 트럼프랑 비교하는 게 조금 좀 이상한 게 트럼프가 물론 이제 국회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푸틴이랑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은 게 힘과 권력으로 윽박지르는 것 같은 양태는 푸틴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푸틴이랑. 그러니까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게 폭정을 일삼는 독재자나 권력을 가진 권력자한테 국민이 정하는 게 저항권인 거지. 그렇죠. 이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또 성립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민주당이 법원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도 장악하고 세상을 다 장악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권력은 거기에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힘없는 약자시니까
그러니까 권력 있는 것들하고 싸우는 건 국민 저항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생전 처음 들어봤어 그런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집권여당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 그동안에 지 멋대로 했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단어가 나왔잖아요. 고립된 약자라고요. 헌재에서 그 윤석열 변호인단 한 얘기가 네. 어떻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될 수 있냐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서 네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기사 안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예. 미국의 온라인 음모론 집단이 큐어논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에 대한 계속 거짓 그 음모를 계속 퍼뜨리는 역할도 했고 거기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2021년 16 사태라고 불리는 의회 폭동, 의회 난입하는 일을 벌였거든요. 근데 BBC에 있는 출신 언론인이 설명하기로는 미국 국민의 4명 중 1명은 큐어논을 믿고 있다. 음모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사실 비슷할 수도 있다. 이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폭동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음모론을 통해서 조장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미국 못지않은 이미 법원을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지만 헌법재판소도 뭐든 무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뭐 종교계나 이런 사람들이 괜찮아. 우리가 보호해 줄게. 윤상현 같은 인간. 지는 그리고 미국 가는 이런 인간들이 괜찮아. 풀어줄 거야, 우리가. 환경 같은 인간. 내가 변호해 줄게. 공짜로 변호해 줄 거야. 아닌데. 저 모금액을 써놨더라고. 그게 이제 공짜라는 말에 네. 이제 의미가 예. 실비는 이제 써야 된다. 아, 실비는 써야 예, 된다. 근데 이제 이윤이 남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공짜다. 그래서 그 실비를 쓰기 위한 모금을 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죠 지금. 그럼 그 전도사라는 사람은 그 전도사님은 월급을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지? 예? 본인은 그래서 가로치고 요것과 관련된 거에 이제 성금을 내줬으면 거기에만 쓰겠다라고 이제 본인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표정 관리하기가 진짜 힘든데요. 네. 약간 미친 사람들 같아요.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하는 행위가 정당성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무슨 짓을 저질러도 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금 이번에도 봤던 것처럼 굉장히 젊은 층이 뛰어들잖아요. 사회에 소외됐다고 하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가졌던 층이 또 뭐 이번에 또 얘기 청년들, 나왔지만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여성들이 많이 남자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20대 여성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졌던 친구들이 일로 붙어가지고 일종의 전이 노릇을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되고 검찰하고 경찰 모든 사법기관이나 모든 공권력을 다 투입해서라도 그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예, 이 부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이유가 없으면은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유라는 게 진영 논리가 이유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큐어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큐어논 음모론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딥스테이트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선출된 권력과는 관계없이 아주 저 깊은 곳에서 따로 의사결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엘리트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딥스테이트의 의사결정을 하는 걸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 외계인들이다. 그리고 외계인들의 조종을 받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동성 범죄자들이고 왜냐면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자집 지하에서 이제 그런 외계인은 아동 성범죄자는 어떻게 연결되죠? 그것도 이론이 있는데 그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명 거두고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해서 피자집 지하에서 이제 아동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들어갔던 거구나 그때 힐러리 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피자집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있는데 피자를 애들이 좋아해서 그러나? 그 무슨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거 그냥 들어도 황당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국인의 4분의 1이 믿고 있다 이런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수가 어쨌든 간에 물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말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런다기보다는 그 진영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 이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편 얘기니까 맞아 이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2030 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윤석열은 그냥 이거 계엄 선포한 것이고 계엄 선포한 게 나쁜 거야. 요것만 딱 있으면 이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게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정당하게 선포했는데 이것을 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탄핵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뒤에 음모와 이유가 있어. 이 음모와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그 또 뒤에 배후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국이야. 이게 있어서 이것을 진영 논리로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갔더니 옆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탄핵 찬성을 얘기하는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저 집회는 차이나 머니로 뒤에서 돈을 대가지고 조직된 집회이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들의 집회를 보고 이게 극우 유튜브에 의해서 물밥을 먹으면서 예. 돈으로 이제 지원된 집회이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와 이제 비슷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차이나 머니로 조직된 집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지금 장착이 돼 버렸어요. 이 자신들의 논리에. 근데 그걸 얼마나 믿는지는 모르지만 진영 논리로서 말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를 그러면 누가 주입하고 누가 주장하고 지금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에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무기를 누가 줬느냐? 지금 이 집권 여당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다. 김민전 의원이 그렇게 행동하고 지금의 권성동 이 권영세 쌍권 체제가 그것을 정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느냐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면 상식적으로는 꼭 그런 이야기를 이런 순간에 딱 해줘야 되거든요. 최상목이든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든 그런 정치인들이 또는 조선일보의 주필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자신들이 진짜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는 지식인이고 정치인들이라면 부정선거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취재를 해봤어요. 조선일보에서.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전 후보가 떨어졌을 때가 있었죠. 2012년인가? 네, 그때 2012년도에. 떨어졌었을 때 뉴스타파가 초창기였거든요. 뉴스타파 초창기였는데 그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막 일어났었죠. 뭐 김어준 씨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뉴스타파 그때 가서 찾아보세요. 저도 그때 초창기 멤버니까 뉴스타파는 부정선거가 없다. 현장 취재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없다. 부정선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에? 아니 그리고 윤석열 씨 저 민주당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총장 됐을 때도 아 윤석열 씨 지금 거짓말하네. 어? 그 검사 이렇게 해서 쓱 변호인 만들어주려고 했었잖아.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뉴스타파 회원들이 3,000명, 4,000명 나갔어요. 3,000명, 4,000명 나갔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선일보에서 뭐 구독자가 뭐 얼마나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4만 명 회원도 안 되는 수준에서 3,000명, 4,000명 나가는 거면 뭐 그냥 10%, 20%가 그냥 매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네.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이 난 지 8시간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에요. 그렇지. 헌법기관이 예를 들면 폭도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동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8시간 만에 한다는 얘기가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건 기원이 있어요. 2019년도에요. 우리 의사당이 습격을 당합니다. 우리 공화당한테. 공수처법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때 어떤 처벌이 있었느냐?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 바로 들고 국회 안에 설치고 앉아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재판이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폭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폄하시키고 폭력적으로 누르고 행위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 보수가 이런 힘을 가지고 눌러고 싸움을 해도 내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광훈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교도소를 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 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빼오려면 그냥 가서 야 내오세요 그럼 내줍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를 습격하라고 말할 정도의 사태까지 얘기를 해도 우리 공권력은 그냥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폭력을 보수 세력 스스로가 그냥 다 용인해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후에 이 수사 과정에서 아주 그냥 예를 들면 과거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진행된다? 제가 또 앞으로 헌법기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저걸 누가 지켜요? 아무도 안 지키지. 그렇죠. 그럼 판사가 이제 누구 말을 따르겠습니까? 힘센 놈 말 따르는 거예요. 무슨 법치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에 선전선동 빼겠다고 그렇게 난리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구가 이렇게 떠들어도 되게. 왜냐하면 지금 확신병인 내란범이 펄펄 살아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네. 동조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있고 극우 유튜버나 극우 세력이 있고 거기에 시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선동하는 걸 같이 내란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 특검한테 맡겨놓으면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서부지법을 폭도들이 들어가가지고 침탈한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벌받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땐 이번 법원 침탈로 폭도들이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히 구실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용인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 나오고 철저하게 싸그리 구속수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 폭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